무빙포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요청을 주셨길래 답을 해드리면서 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무빙포워드라는 주제에 제가 그냥 나눔이라는 색깔을 살짝 좀 입혀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롱산 어린이재단의 나눔 플래너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상동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내용 중에 제 이름이 제일 귀에 익으실 거예요. 그죠? 디자이너 이상동님이 계신데 아직 안타깝게도 제가 인내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나눔을 실천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거나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알려드리고 또 그 나눔을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한 다양한 일들을 제가 같이 기획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 디자이너 이상봉님도 유사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나누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랑 필연적으로 만나 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제가 만나온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렇게 잠깐 좀 둘러보면 출산율도 굉장히 좀 낮고요. 그다음에 이혼율도 좀 증가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좀 파괴가 되면서 아이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못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방임되고 있는 아이들 숫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대부분 고등학생이시죠? 아니신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 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새벽 5시부터 일을 나가셔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집 형편이 일하시는 것만큼의 대가를 가져오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답을 알려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학교 밖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풍물패를 좀 하게 됐고 그 당시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풍물도 배우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참 지금도 죄송한데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고등학교 자체에서 좀 중퇴까지 자퇴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었고요. 그렇게 살다가 서울대학교 그 법과대학에 다니는 이제 형들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주변에서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대학생 형들이 맞다라고 하고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만 17세에 곧 고등학교 중퇴 위기에 빠진 아이와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법과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하고의 논쟁을 과연 누구 얘기를 더 들어줬을까 보면 굉장히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혼자 거기다 고민을 하다가 내 말을 누군가에게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좀 뒤늦게 공부를 좀 시작을 했고요. 남들 다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할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해가지고 국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웠어요. 외워서 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입학을 하고 나니까 좀 답을 찾기가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갔더니 또 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법과대학이니까 아무래도 그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인성과 인격이 그 사법시험이라는 문을 패스를 했냐 못했냐 또는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점수로 판단이 되는 게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학교 바깥으로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 남현동에 가면 그 상록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시설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같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보육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와 이런 분들하고 일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나도 역시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공이 법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그런 계기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5년간 대한민국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복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초창기에는 그 미국에 있는 CCF라는 기독교 아동공유회라는 선교 활동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1986년도에 자원을 다 굉장히 물려주시고 참석을 하셨고요. 지금은 어떤 종교적인 색채 없이 지금 그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72개 정도 사업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수백 개의 해외 시설들하고 제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아동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아동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면 교문과정 지원 그리고 보육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환경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교육 지원 사업에 좀 치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가 있었는데 스위치가 해외 아동도 저희가 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저소득 가정이라고 했을 때 국내에는 대략 이제 최저 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5만 원 선, 155만 원 이하의 가정을 수급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급 가정 아이들의 120%까지 조금 더 수입이 있으신 가정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150%까지를 빈곤 가정이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저소득 가정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75만 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족 유형으로 보면 소녀소녀 가정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가정, 한부모 세대, 가정 위탁 세대까지 해서 있고 이 아이들은 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이제 보시는 이 순서대로 보호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에서 대략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정도가 되고 해외가 여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하면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막 바싹 마른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이제 뭐 화상이라든지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측은지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두고 모금 활동을 해서 이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모른 척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하시지는 않지 않냐라는 메시지를 드려서 모금 활동을 좀 했었어요. 제 얘기 별로 재미없나 봐요. 그게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왜 나눔은 슬퍼야만 되고 모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눈물을 빼야만 나눔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쉬운 일이고 쉽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나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김우수 후보자님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자장면 배달을 사실 한 달에 수입이 한 7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심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후원을 하시면서 저희 그 활동 5명을 후원을 좀 하셨어요.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할머님은 폐지를 모으셔가지고 모은 폐지로 후원 활동 하고 계신 할머니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나눔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김우수 후원자님께서 그 나눔 활동을 참 잘하신다라고 해서 청와대 추천도 받으셨고 언론에 좀 많이 홍보도 되셨던 분인데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좀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치면 사고로 죽게 되면 내가 지원하는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도움도 들어주셔가지고 저희 어린이재단 수익자를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됐는지 실제로 그러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분 역시도 구하셨고요. 연구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셨어요. 작년에 치료해드릴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분이 본인이 일하셨던 이제 그 중국집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셔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하셔서 저희가 수서경찰서하고 후원자분들 중에 이제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 다양하게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장례를 좀 치러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부인을 분향소로 모시는 앰뷸런스를 같이 했었는데요. 유품 그 모습도 너무 좀 외로워 보이셨고 유품을 정리하러 갔더니 한 평짜리 고시원방에서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 좁은 방에서 성경책 하나 주시고 저희 아까 보셨던 아이들 사진 5장 두고 평생을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사후에라도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혼자 좀 약속을 좀 했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좀 회의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제가 실제로 분향소를 차려놓고 보니 그 동참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우수 이야기라는 이제 어떤 하나의 포맷을 잡아가지고 우수처럼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시고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우수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셨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전에 같이 일하셨던 중국집 사장님도 나도 그러면 나는 동참하시겠다 하셔서 이게 우수 매장, 그리고 이거는 키즈랜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우수랜드. 그리고 사진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가운데 계신 분이, 야구 입고 계신 분이 최수정 씨세요. 그래서 혹시 철가방 우수 씨라는 영화를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재능 기부해 주셔서 주인공 역할을 영화 촬영도 해주셔서 개봉도 했었었고요.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는 어떤 메시지를 같이 홍보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 분들은 우측에 계신 분이 사장님, 그러니까 네 분인데 리본을 구매업을 하시는 사장님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의 뜻이 너무 수고한 일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재단에서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어요. 직원, 신직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모여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리본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 헤어 밴드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보타이도 만들고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같이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는데 그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많은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눔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가 내려지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 가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것. 이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아까 포스트잇 이렇게 하셔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옆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누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도 참 좋은 일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만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기업 CEO, 그 다음에 대기업 임원분들 만나서 후원 요청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후원해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후원 해주시는 분들한테 요청드리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까요? 아무래도 누군가한테 돈을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쉬운 일들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저만의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하셔서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러세요. 내가 말이지 본인의 과거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저는 가서 정말 대단하세요. 성공하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 일이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성공을 누군가한테 나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거를 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운 만큼 채워진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무빙 포워드라는 것들을 지금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를 비우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많이 채워서 지금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금 비우고 시작을 하면 그 발걸음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시험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어떤 되게 원했던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생일 선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때 드는 기분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이 그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때가 나눔을 실천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나누기 시작하시면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세요. 근데 그걸 안 버리려고 자꾸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면 다른 누구한테 채워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또 세상에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그만큼 더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고 좋은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임원이라든지 기업 CEO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박사 학위를 따시든지 뭔가 내가 이뤘다 하실 때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내가 말이죠 그때 그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시작한 나눔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눔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랑 언젠가 한번 꼭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비우는 연습하시면서 또 채우는 그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요. 지금 나눠드리는 것들은 저희 초록사 어린이재단의 간단한 안내 내용하고 후원 시청과 같이 있어요. 혹시 정말 좋은 일 있으실 때 이 시청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두서없고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었을 텐데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눔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